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폭락이 또 오든 말든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로봇 기업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로봇에 대한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리포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빅 이슈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놨고요.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 이 기업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에서 K 로봇이 상당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K 로봇을 채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면 국가일수록 로봇을 더욱더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업계가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인도 시장을 진출한다고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와 같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위주로 노리고 있고요. 이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봇 수요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의 80%가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다가 거점을 마련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토종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겠다는 거겠죠. 즉 한국에 있는 기업이 그냥 당장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기업과 계약을 맺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 해당 유럽이든 미국이든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냐? 자동화 공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로봇팔의 관절 부품부터 차량 운반선까지 무인으로 싣는 과정에다가 K 로봇을 현재 실제로 유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부품사들은 주로 전장 부분에서 해외 완성차 업체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봇 기술이 제조 과정의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도까지 무인 공장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협동 로봇이나 이송 로봇 등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로봇 부분의 관절 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납품하고 있냐?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 액추에이터를 BMW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 시장, 특히 독일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은 그 국가의 핵심적인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K 로봇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스팟을 BMW 공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로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 외부 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약 1년간 테스트를 거쳤고요. 정식으로 BMW의 햄스홀 공장에 투입이 됩니다. 스팟은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공장의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유지 보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장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즉 가상의 데이터로 공장을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가동을 해보고 거기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나누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지만 가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MW 관계자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스팟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시장에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가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현대계열 말고도 두산계열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유럽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해외 판매 채널 확대와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해서 독일 뒤셀도르프의 두산 로보틱스의 유럽 지사를 설립합니다. 모든 국가에 짓는 게 아니라 독일에다 지어서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시스템 통합 업체와 딜러사 등 현지 파트너를 발굴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쪽에서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공장들의 협동 로봇을 넣어서 거기에 따른 수출에 대한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레트에 정렬하거나 적지 않은 팔레타이징, 가공물을 투입하고 완성품을 꺼내는 머신 텐딩 등 그리고 용접까지 수요가 높은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요. 2022년도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에다가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파트너사를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미국 시장을, 2024년도에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면서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양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 매출에 대한 캐파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처럼 지금 이미 나왔던 내용들, 현대, LG, 그리고 두산 계열들까지 포함해서 국내 로봇 업계가 현재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원래 제조업용과 서비스업용이 나눠졌습니다. 제조업용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으로 해가지고 사람과 공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일만 진행해왔던 로봇이었고요. 서비스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이런 식당가에서의 서빙 로봇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로봇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즉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서비스 로봇도 그렇고 AI가 도입이 되면서 그 로봇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미래였죠.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경쟁적으로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더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에다가 AI를 접목시켜서 만약에 판매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AI에 대한 구독료라는 게 있겠죠. 그 구독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 요금을 내듯이 로봇에 대한 요금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점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투자 전략 중에 하나였던 로봇 산업이 이제는 매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 전략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미래의 비전인 매출은 100조 원 그리고 777 달성의 로봇을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777은 매출 7% 성장, 영업이익률 7% 성장, 기업 가치도 7%를 성장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구글과 이번에 LG전자가 AI 로봇 동맹을 맺고 당장 다음 달 27일 날 열리는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 2024에서 구글 AI 기술이 적용된 클로이를 공개합니다. 사실 이렇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AI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오픈 AI나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AI를 갖고 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 동맹을 맺고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겠지만 당연히 자체적으로도 로봇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 3월에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인 베어 로보틱스에다가 무려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단일 주주 기준으로 최대 지분의 보유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AI를 접목한 로봇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 중인 1,700억 달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투자에 대한 속도가 LG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 게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그 AI는 로봇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3분기에 그렇게 준비했던 보핏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보핏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 B2B로 보핏을 출시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이제는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들에게까지 넘어오는 B2C 단계까지 넘어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드디어 3분기에 보핏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보핏은 사람 몸에 착용해서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웨어러블 로봇인데 그 쓰임새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력 감소를 돕고 있는 노년층이 오르막을 오를 때 무릎 충격 하중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산불 진화를 나서기 위해서 언덕길, 경사진 현장을 뛰어 올라가는 소방대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스타트업들도 최신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로봇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드디어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보핏 이슈 말고도 연결되는 이슈가 있죠. 바로 지능형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가 차세대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로봇 사업 조직을 개표합니다. 이 이슈로 국내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이번 달 초에 개편을 단행하고 웨어러블 보핏을 개발했던 담당 로봇 사업팀을 연구개발 인력을 최고 기술 책임자 산하로 배치해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보핏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우리가 알고 있는 CES 2024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는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 CES 2024에서 공개했던 볼일을 필두로 이러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로봇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분명 주변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수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일 댐퍼, 감속 모터 등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렌시스에 대한 고객사를 보면은 삼성전자나 삼성 SDS, 코웨이 등등등 국내에서 수많은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삼성전자의 지능형 로봇 맞춤형 조직 개편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한 번 이상 받았던 종목입니다. 즉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로봇 이슈가 나올 때 시장의 관심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삼성 로봇 이슈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누른 상태에서 이용약관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개인정보는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이메일, 그리고 이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즉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도 집 주소도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로그인까지 마무리를 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콘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공지사항에 글이 적혀 있을 겁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제목처럼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더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주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시장에 매일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확인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을 보시면은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그 급등한 종목군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직접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